이번에는 158페이지 퇴직연금 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해 보시게 되면요. 기존 퇴직금 제도의 한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 옛날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은 이꼬르 생활비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도 가능해서 퇴직하기 전에 다 소진해버리고 실제로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남지 않았었죠. 그런데 2005년도에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이런 점이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159페이지에 라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 시에 유리한 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먼저 근로자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를 가입하게 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이 초과하거나 총급여, 그러니까 연봉이 1억 2천만 원 초과하거나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IRP는 운용 단계의 이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3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나에 보시게 되면 퇴직금을 은행에다가 사회 적립을 하기 때문에 혹시 기업이 망하더라도 또 못 받을 염려가 없어서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 보장이 가능합니다. IRP에 퇴직금 말고도 또 돈을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어서 개인별로 맞춤 노후 설계가 가능하고요. DB나 DC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금융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 측면에서 가장 큰 메리트는요, 바로 법인세 절감 효과입니다. 거의 100% 손비 인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연봉제라든지 임금 피크제와 같은 이런 다양한 임금 제도와 어울릴 수 있어서 변화된 인사 노무 관리에 적합하고요.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줘야 되는 그 퇴직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이 되니까 근로자들의 사기를 더 진작시킬 수 있고요. 노사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60페이지에 다해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과 변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을 하려면요. 이렇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근로자 대표라는 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61페이지에 먼저 확정급여형 DB가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Defined Benefit, 그러니까 확정된 퇴직급여라는 말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운용을 하든 간에 근로자가 받는 급여 수준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근로자가 퇴직 후에 지급받는 그 급여 수준이 사전에 연금 규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 적립이 기업주의 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수익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 운용 결과는요, 사업주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를 확정적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는 리스크가 없겠죠. 자, 여러분 뒤에 확정기여형 DC의 또 특징이 나오게 될 텐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어떻게 특징이 다른지 여러분들 한번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2페이지에 가로 3번 DB는 회사가 최소 적립을 해야 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걸 최소 적립금 수준이라고 하고요. 최소 적립금을 구하는 방법은 계속 기준 책임 준비금과 그리고 비계속 기준 책임 준비금 중에 더 큰 금액을 이렇게 법정 최소 비율을 곱하게 되면 최소 적립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계속 기준 책임 준비금이란
근로자가 향후에 은퇴 시점까지 발생을 할 수 있는 이자율이라든지 임금 인상률, 퇴직률 등을 다 반영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값을 말하고요. 그리고 비계속 기준 책임 준비금은요. 모든 가입자가 퇴직을 한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기업이 산출한 퇴직금 추계액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은 올해까지는 90%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인데 이제 몇 달 남지가 않았네요. 그리고 가로 나를 보시게 되면 사회 적립 수준이 최소 적립금의 95%, 그러니까 최소 적립금 90%에 95%를 말하겠죠. 그래서 95%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최소 적립 금액을 맞추겠다는 재정 안정화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또 적립금이 기준 책임 준비금의 150%를 또 이렇게 초과를 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한해서는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4번에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급여라는 건 퇴직금을 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IRP에 넣어야겠죠. IRP에 이전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연금이라든지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IRP에 이전을 하지 않아도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 55세 이후에 퇴직을 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퇴직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따로 IRP 이전을 안 하고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 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이번에는 163페이지 확정 기여형 DC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로 하면 Defined Contribution, 그러니까 정해진 부담금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회사가 내야 되는 부담금이 정해져 있는데 얼마를 부담해야 되냐면 그 연간 임금 종액의 12분의 1로 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용은 근로자의 몫이겠죠. 자, 그럼 특징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게 되면 퇴직 후 지급받는 그 급여가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회사를 말하겠죠. 사용자는 연간 임금 종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을 하고 매년 1회 이상 그 부담금을 100% 사회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해서 자기 책임하에 운용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연금 급부금이 운용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운용 리스크는 근로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가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도 만약 DC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운용 수익률에 따라서 나중에 결국에는 퇴직금이 달라지겠죠. DC의 특징도 좀 전에 DB와 비교를 해서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에 가로 5번에 보시게 되면 퇴직금 수급권의 발생 요건 및 시기, 그리고 퇴직금의 그 종류 및 지급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확정급여형 DB와 동일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 8번에 중도 인출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확정급여형은 중도 인출이 되나요? 네, 안 되죠. 확정 기여형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사유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이나 임차보증금으로 인해서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 그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리고 파산 선고 받은 경우, 개인 회상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천재사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도 인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65페이지의 5번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또 살펴볼게요. 영어로 하면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그러니까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 계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퇴직금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여유 자금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럼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 및 그리고 개인 여유 자금을 은퇴 시까지 계속 적립을 해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가입 대상은요, 퇴직연금제도, 그러니까 DB나 DC에 가입된 근로자,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 수령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긴 받았는데 바꿔보니까 딱히 쓸 일이 없어서 다시 IRP를 만들고 싶다면 60일 이내에 퇴직급여 수령자인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기 근로자, 공무원이라든지 군인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IRP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로 3번에 가입 대상자별 이렇게 증빙 서류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개인형 IRP 계좌는 한 개의 금융기관당, 그러니까 전 금융기관 아니고요. 한 개의 금융기관당 한 개만 IRP를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166페이지에 가로 6번에 납입 한도가 나와 있는데요. IRP에 돈을 넣으려고 하면 퇴직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얼마가 들어가도 관계없고요. 내 여유자금,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으로 IRP에 돈을 넣을 때는 연간 1,800만 원까지, 여기서 연금저축 신탁 보험 다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로 7번의 세액공제는요, 퇴직금 말고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을 할 때 연간 7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로 9번에 퇴직 일시금 입금 시에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가 유예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우리가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을 IRP에다가 입금을 하게 되면요, 그 IRP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이라든지 일시금을 받을 때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만큼 세금 내는 기간이 늦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과세이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가로 10번에 그럼 어떻게 하면 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수급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럼 IRP에 입금된 돈을 먼저 연금으로 받으려고 하면 만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일급기간 최소 10년 이상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납입기간은 이렇게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퇴직금이 IRP에 납입이 되었다면 최소 납입기간 5년은 채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급 형태는요, 이렇게 1개월, 3개월, 6개월 연 단위로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IRP 같은 경우에는 연금 신청 시점에 해에 한해서 부분 인출도 할 수 있습니다. 가로 13번에 기업형 퇴직연금이 나와 있는데, DB나 DC 같은 경우에는 또 규약 작성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그 절차가 있지만, 기업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별도의 규약신고 없이도 가입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자, 166페이지에 다에 개인형 퇴직연금 이렇게 세액공제 한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연금저축과 합산을 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금저축을 만약 가입을 하지 않고 IRP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요, 이렇게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을 가입을 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총 금액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400만 원, 그리고 초과인 경우에는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IRP 같은 경우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300만 원, 4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가로 2번에 보시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세액 공제율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이렇게 13.2%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내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IRP에 700만 원을 불입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세액공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0만 원 곱하기 16.5%죠. 16.5% 하면 115만 5천 원입니다. IRP 같은 세액공제 상품은 나중에 세금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115만 5천 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겠죠.
가로 3번에 세액공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 내 연봉이 1년에 이렇게 1억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내가 이런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했을 때 최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네, 최대 400만 원이죠.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불입한 금액이 이렇게 500만 원이라도 최대 4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700만 원을 불입했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4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IRP와 합치면 얼마죠? 예, 이렇게 600만 원, 4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연봉이 1억 2천만 원 초과된다면 이런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해서 최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불입하더라도 3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700만 원 불입하더라도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IRP와 합치면 이렇게 공제 금액은 500만 원,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죠. 가로 4번에 연금 지급 시 적용 세율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안 받고 연금으로 지급을 받았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을 받게 되면 이렇게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되긴 하는데 100%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3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에 이렇게 70%만 세금을 내면 되고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을 또 연금으로 받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개인 부담금과 이렇게 운용수익인 경우에는요, 3.3에서 5.5%까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안 받고 이렇게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요, 퇴직금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100%다 과세가 되고,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 부담금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은 개인 부담금과 운용수익인 경우에는요, 13% 세액공제를 받았든 16.5%를 세액공제 받았든 관계없이 이렇게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8페이지 가로 6번에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세액공제를 받고서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 세액공제 받은 개인 부담금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의 16.5%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16.5% 기타 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고 3.3에서 5.5% 연금소득세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 10번에 보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나와 있는데요. 세액공제받은 개인 부담금 및 신탁이익으로 받은 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 초과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여러분, 제4장 신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제5장 수익증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